안녕하세요.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최근 순자님께서 최종화 방영 이후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휩싸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혀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11화 중후반부에 이제 상철님하고 순자님하고 한따까리 하죠. 그래서 상철님께서는 자꾸 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나한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나한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나한테 그렇게 쉬운 남자, 가벼운 남자로 규정하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고 있고, 반대로 순자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당신이 뭔가 한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여론의 그 흐름대로 순자가 아쉬운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철도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아요. 우선 상철이 좀 아쉬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상철이 중간에 순자와 대화를 하다가 빡쳐서 막말을 합니다. 그렇게 까불다가 이혼당하지.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말을 하는 건 조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철이 화가 난 건 이해가 돼요. 정말 극도로 빡친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선을 긋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자 또한 상철에게 똑같이 할 수 있는 그 말을, 그리고 순자 입장에서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돌싱이잖아요. 그렇게 까불다가 이혼당한다는 얘기를 그러면 상철 당신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혼당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또 할 말이 없거든요. 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자, 요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상철의 아쉬움이고요. 근데 전체적인 정황을 놓고 보면 왜 상철이 이런 말 했는지가 이해가 돼요. 저도 지금 현재 여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순자는 상철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변에서 듣는 말을 너무 우차별적으로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쵸? 그거를 이제 상철한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럼 상철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여론은 그냥 그렇게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한테 얘기하는 것조차도 나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상철이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직접 겪어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변 말에 휘둘려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 정말 너는 나랑 진지하게 갈 생각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이후에 그런 말들을 플러스 순자가 비록 그것이 타인이 얘기한 걸 할지라도 당시에 얘기하는 그 흐름들을 쭉 놓고 보면은 순자 또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철이 쉽고 가볍고 내가 마음대로 쪼물락쪼물락해도 그 모양이 바뀌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습거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상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순자가 더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고, 여론의 전체적인 흐름도 저는 좀 동의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철님과 순자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신분석 매니아님은 이런 식으로 겉핥기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정신분석 매니아는 나름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순자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런 순자의 심층적인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왜 그러냐? 순자는 지금 잘 보면 주변에서 듣는 소문들이 있죠. 그것들을 상철에게 거의 전하다시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순자는 그 소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몇 개는 거짓이며 진실이고 어디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는 아닌지, 어디까지는 상철에게 확인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이 전체적인 그 흐름들, 이것들을 외부에서 들려오고 있는 그 자극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내가 필터링을 해서 상대방에게 맞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그 작업을 전혀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다 던져버려요. 그냥 상철한테. 주변에서 이렇게 하던데 너 그런 사람이지? 라고 한 후에 상철의 반응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철은 이제 발끈하는 거죠, 또. 그래서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또 발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얘가 진심이네, 나름대로 진심을 갖고 화를 내는 걸 보니까 정말 가벼운 남자는 아니지 않을까. 근데 플러스 또 야굴야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겹치게 되면서 또 후벼 파고, 나중에 이제 상철이 빡이 쳐서 그렇게 까불다가 이혼당하지, 손 넘지 마 라고 이제 화를 내는 장면인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뭐냐? 결국 잘 보면 순자는요, 이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거나 그 관계에서 오고 있는 그 번거로움이라든가 힘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상철에게 던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영철이 그 이전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영철님께서 그 순자님과 1대1 데이트 처음에 나 영철인데 하면서 고함 지를 때, 그때 1대1로 데이트를 하면서 순자님의 그런 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자를 갖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나는 별로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잘 보면요, 순자는요 본인이 하는 게 없어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거나 본인이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제공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순자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가방만 맨날 따랑따랑 가까워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즉 뭡니까? 받고만 싶어하는 그런 모습만 계속해서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질문을 한 번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순자의 모습이 받고만 싶어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을게. 상철, 너가 알아서 너에 대한 소문 네가 알아서 해명해. 난 얘기만 할 거야.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 들리는데 어쩌라고. 그리고 나는 너를 놀려 먹을 거야. 그 재미만 쏙쏙 빼먹을 거야 라고 하는 등 받고만 싶어 한다면, 왜 그녀는 받고
받고만 싶어 하는 걸까요?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28기를 보면서 순자 외에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다? 네, 바로 동기인 28기 영수에게서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영수는 그 어떤 경우가 있어도 1순위가 정숙이라는 것을 나중에 밝혔고, 네, 이 당시에 했던 것처럼 우리 그 당시에 2순위 데이트 때 했던 난 그 마음이 그대로다, 1순위는 계속 정숙이었습니다 라고 회치 데이트 때 얘기를 해버리죠. 그럼 뭡니까? 그 이전까지 영수는 이 말을 통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뽑아 먹었어요. 현숙과는 그 이후에 나가가지고 남자가 만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서도 쭈물쭈물 할 거 다 하고, 그 이후에 또 정수까지 1순위까지 챙겨 먹으려고 하는 등 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함으로써 최대한의 효율을 뽑겠다. 즉 나는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영수는 그 어떤 것도 타인에게 주지 않겠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요, 지금 순자와 모습과 상당히 저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순자도 비슷하죠. 자, 영철이 비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1순위 데이트 때 서로 만나가지고 하다못해 냅킨을 놓는다거나 물병을 이렇게 한다거나, 분명히 순자도 수없이 많이 그런 사회생활을 했으면서도 아이를 키울 정도로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좀 별로인 게 아닌가, 나는 그런 단점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순자의 모습과 영수의 모습은 상당히 유사한 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뭐다? 둘 다 받고만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자는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지금처럼 자신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 남성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 남성들을 지켜보면서 자기는 계속 장난만 쳐요. 장난만 치다 보면 남성들이 어쨌든 뭐락뭐락 하지만 계속 나를 천리사 선택해주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한단 말이죠. 이제 너쪽 가만히 받아먹는 거예요. 절대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계속 받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약발이 좀 떨어질 때쯤, 아까 영철이 모습처럼 단점만 들어오네? 얘 좀 별론 같네 라고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상철처럼 발끈하려고 할 때 주사를 놓는 겁니다. 아까 지금 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밖에서 상철 너한테 지금 그런 소문이 들린다. 너 가벼운 남자잖아.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너가 가벼운 남자인 너를 내가 만나는 이유가 내가 시간이 빌 게이츠라서 너를 만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남자 지금 영철도 그렇고 나한테 지금 줄 서 있는 사람들 많아. 네가 지금보다 더 나한테 더 많이 제공을 해야 돼 라는 의도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상철은 역으로 튕겨져 버린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자처럼 얘기하면 이때까지의 남성들은 속으로 시발시발 하면서도 그래, 내가 순자를 놓을 순 없어. 순자를 라는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알았어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한다거나, 가만히 있는 순자를 달리기 위해서 뭔가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뭐 달리려고 한다거나 해명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상처처럼 튕기는 경우는 이제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자, 이런 모습은 영수와도 같죠. 1순위는 너였어 라고 하면서 그 마음 변한 적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숙이 자기를 택하지 않고 상처를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 이거는 정숙이 문제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숙과 시원하게 스킨십을 해버리는 등 그 사이에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다 챙겨먹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받고만 싶어 한다는 거고, 자,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이 행동 자체가 하나의 쾌락의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즉 이 행동 자체가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굉장히 강렬한 쾌락을 주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누군가가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서 즐거움을 느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유도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길을 가다가 오늘 내가 10,000원을 주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또 10,000원을 주었어. 어떤 날은 20,000원을 줄 때도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돈을 줬네? 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거리에 중독이 될 겁니다. 익숙해질 거예요. 나중에는 30,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50,000원까지도 어떤 날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더 이상 그 골목에서 돈을 줍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이때까지 당연히 내가 그 거리에 가면은 최소한 내가 10,000원은 받아먹을 수 있어 라고 했는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빠그러지는 그 순간 굉장히 강렬한 금당 증상이 올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돈을 받을 수 없다. 즉 돈을 통해서 내가 남들이 모르고 있는 그 거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라 볼 수가 있겠죠. 비대해진 자아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이상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 굉장히 괴로워하고, 상대적으로 돈을 받던 위치에서 그렇지 않은 그 위치로 떨어지고 있는 그 낙차감이 많은 괴로움을 줄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돈을 받을 수가 없네. 내가 더 이상 편하게 돈을 받았다가 더 이상 그게 불가능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겁니다. 저는 그것이 순자와 지금 영수의 공통점이라고 봐요. 영수와 순자 모두 말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고 봅니다. 두 사람 모두가 표면상으로는 방법은 달라요. 영수는 남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초반에 자기소개 때처럼 애매모호한 말들을 던져요. 그럼 그 말들을 듣고 속된 말로 낚인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영수랑 잘 되면 저것들 내가 얻을 수 있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제 속으로 씩 웃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애매모호한 듯한 말을 계속 던지면서 현숙과 스킨십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챙겨 먹을 수 있는 걸 다 챙겨 먹어요. 이런 방법이고, 반대로 순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인 거죠.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남성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향이 많은 거고, 또 그런 남성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영철처럼 내가 좋다고 티슈도 놔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네 하고 조금씩 영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때쯤에 자극을 딱 한 번 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뭔가를 잘해주게끔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두 사람 다 성별과 그에 따른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구애하거나 구애받는 특수성 때문에 달라진 거지, 본질적인 구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뭔가를 나에게 해준다 플러스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는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윤을 본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거기서 오고 있는 어떤 쾌락, 속리 말로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 그 말처럼 이제 공짜를 계속해서 좋아하는 그 심리가 중독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작용한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플러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순자는 발끈한 이유가, 상대방을 도발하는 이유가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심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행위인 거고 공짜가 아닙니다. 근데 순자는 그것도 공짜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발끈해서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즉 내가 그 어떤 것도 상대방에게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 또한 손해를 본다거나 뭔가를 행위한다는 거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어떻게든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제공하니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비판적인 의미로 이기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이런 모습은 아까 보여드린 영수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순자님이 아동학대다 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이제 극도로 분노하신 상황이 최근에 그 방송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좀 누가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순자님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PD라든가 제작진도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로의 막장인 케이스를 뽑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23기 정숙하고 25기 영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거나 그 이후에 하는 경우가 있긴 해서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나름대로 계속해서 필터링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막장일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논란이 이뤄진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순자애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아들을 위해서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들과 단 한순간이라도 떨어지는 거는 납득이 안 돼. 근데 아들 외에 자기 가족이 아닌 전 남편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극도의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여기는 극도로 이타적이고 엄마로서 아들에게, 여기는 극도로 이기적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순자는 분명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모를까요?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만에 하나 순자님의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순자가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나도 저렇게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다시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은 순자의 영향을 받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건 약간 패드립일 수도 있는데, 가정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가 집요하게 따지고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학대? 이런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못된 교육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배우게끔 방임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순자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자님이 엄마로서 혹은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으로서, 아니면 친구로서, 아니면 누군가의 선배로서, 후배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순자 누나, 당신이 홀몸이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 혼자만 욕먹고 끝나는데 당신의 그런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정말로 그것이 본인에게 진실로 이기적인 행동일까? 라고 질문을 역으로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대라는 말은 조금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순자의 그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정말로 순자의 행동이 그렇게 뭔가 이윤을 가져다주고 이득을 보게 하는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순자 또한 은연중에 본인의 행동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그런 행동을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행동하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괴롭지 않을까요? 나 혼자 그냥 욕을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패드립이 한데 우리가 약간 애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잘못하면 그런 이제 패드립을 많이 치잖아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해서 더 이상 그것이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미성년자니까 어쩔 수 없기도 하고요. 그 위로 그 부모님의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순자도 그렇고 또 순자님의 주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도 그렇고 원치 않는 결과일 겁니다. 이거를 학대라고까지 말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이 순자를 보면서 지금 당신이 TV에 나와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잘 되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좀 약간 거칠지만 학대 아니야? 라고 좀 누군가가 굉장히 센 단어로 던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순자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기본적인 걸 지킬 줄 아는 분이고 또 수학 강사하시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아이들을 다루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뭔가를 지키시겠죠. 하지만 순자님의 방송상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공짜 좋아합니다. 네, 저도 공짜 엄청 좋아하고 저도 살아가면서 좀 이기적인 행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도 조금 눈앞에 있는 그 이득을 위해서 때로는 살짝 좀 인간적인 좀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고, 실수가 아니죠. 알면서 했으니까 고의적인 이제 잘못이죠. 많이 하고 저도 불완전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뭐 제가 만약 자녀라든가 조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씩 저도 그 행동을 줄여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행동을 내 조카나 내 자녀가 배우게 된다면 정말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녀의 인생에 좋은 영향이 끼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순자님은 정말 아들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만 훗날 아드님이 그 순자님이 당시에 나왔던 그 프로를 보면서 엄마가 뭐 연애하고 그런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저러한 자세로 타인을 대하는 게 정말 옳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순자님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아쉽고 방송 이후에도 조금 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자님께서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도 많이 보이긴 했어요. 제가 만약 상철로부터 이런 말 들으면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너 그렇게 막말한다고 해서 막말하면 되냐 해가지고 귀싸대기를 하는데 탁 날려버렸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웃고 같이 그냥 똑같이 이제 말로 하고 그냥 끝냈죠. 그 이후에도 순자가 막 심각하게 막 빌런 짓을 한다거나 지금 혹은 우리 이분처럼 나는 솔로 세계관의 역사의 길이 남을 지금 거의 완전체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행동은 아직까지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영식님이 많이 좀 너무 경직되어 있고 따님을 의식해서 그렇긴 하지 어느 정도는 지킬 건 또 지키고 남녀 간의 관계라고 하지만 너무 선을 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좀 영식님이 좀 모범적인 케이스고 좀 선주님도 그런 영식님의 좀 사례를 조금 참고했으면 어떻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손해보는 건 누구나 어렵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내가 기꺼이 어느 정도의 부분을 내어놓을 수만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것은 정말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이기주의의 목적인 나의 이득을 차릴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왜 이식기 광수 영자에 대해서 지금은 결혼하신 광수님에 대해서 다들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시 광수님께서 이 뽀뽀 정숙이 그 순자랑 싸우려고 딱 갔을 때 막아서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손해나 이득이라는 게 반드시 눈앞에 있는 것으로만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좋은 평판을 쌓고 또 충분히 거기서 내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긴 시간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꾸준히 나에게 복리적으로 긍정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역할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순자님께서 좀 참고했으면 좋을 법한 것들은 그러한 장기적으로 보는 자세,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귀찮지만 먼저 뭔가를 내가 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내가 모욕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 줄도 아는 조금 성숙한 자세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번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순자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께 밝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까지 따뜻한 호기심과 깊은 궁금함으로 기다려주세요. 다음 동영상 때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